사랑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사랑이든 돈이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무엇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만 바라보지 말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이 세상의 진리는 항상 반대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도는 단순하지만 지루하고 사도는 깊고 매력적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제가 말하는 것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만 들었을 경우 제 조언은 끝까지 보고 시간이 날 때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두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몇 달 만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전의 지혜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강자는 교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약자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정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확실하게 서명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은 쉽게 감정과 도덕을 이용해 당신에게서 이익을 취합니다. 사실 모든 감정은 낭만주의에서 시작되어 점차 현실주의로 변합니다. 모든 감정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동등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쪽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상대방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갈등이 생깁니다. 남녀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시기에는 모든 것이 매우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매운 사브사브를 자주 먹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양쪽 모두 차분해집니다. 이때 동등한 가치의 원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삶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성이 뛰어나면 남성이 돈을 적게 버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남성이 뛰어나면 여성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함께 있을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실제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치가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과 추억에 의존하면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전의 감정과 추억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후 관계는 냉전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며 당신이 먼저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에 있는 전략입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큰 싸움을 벌이지 않고 이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모든 감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차분해지고 마지막으로 이익이 사라질 때 포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동등한 교환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동등한 교환에는 외모, 성격, 교육 배경, 돈, 지위, 사고방식, 품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교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외모와 상대방의 재산이 동등하게 교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가정이 중년이 되면 중년 위기가 나타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이 예전과 같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남성들이 직업적 위기와 재산 손실, 심지어는 부채로 인해 교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동등한 교환을 할 수 없으며 결혼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교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본성을 가진 남자가 돈을 가지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그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 그는 악해질 자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 부유하고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면 그녀 역시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려자나 친구를 찾기 전에 반드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계속 연마해야 합니다. 사랑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향하고 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무엇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만 바라보지 말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이 세상의 진리는 항상 반대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도는 단순하지만 지루하고 사도는 깊고 매력적입니다. 세상을 반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리는 모두 반대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생각을 바꾸는 것일까요? 당신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명나라의 뛰어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왕양명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신에게 부자의 사고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독서를 꾸준히 하고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이 중에서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반대입니다. 역경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는 일명, 이운, 삼풍수, 사저금덕, 오독서, 육명, 칠상, 팔경신, 구교기인, 십양생입니다. 자, 이제 세상을 반대로 바라보십시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십양생, 구교기인, 팔경신, 칠상, 육명, 오독서, 사저금덕, 삼풍수, 이운, 일명입니다. 이때 당신은 풍수를 조정하기 시작해야 하며 풍수를 이용해 운세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성공할 수 없으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대도는 단순하지만 지루하고 사도는 깊고 매력적입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선택된 이유는 여러분이 자기 개발과 덕성 수련에 대한 주제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자면 각 사람의 에너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무엇을 하든지 동력으로 가득 차 있고 영구적인 기계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은 항상 지친 느낌을 주고 활력이 부족하며 무엇을 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이는 각 사람의 에너지 강도 차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고 소비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자신의 에너지 흡수와 소비 모델을 이해하면 우리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바꾸고 최적화하여 빠르게 자신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비록 무형의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큰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부 에너지로 신체 에너지, 뇌 에너지 및 정신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에너지로 돈, 권력 및 기타 자원들을 포함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자기 개발이나 수양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외부 에너지는 사회 외부에 의존하는 에너지들입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에너지. 인간의 기본적인 에너지는 신체에서 제공하는 체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자고, 영양소를 보충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신체 에너지가 넘치면 건강이 좋고, 에너지가 충만하며 회복력이 뛰어나고 집중력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더 큰 압력과 도전에 견딜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자면 다음날 다시 건강해지지만 30세가 지나면 신체 기능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신체 에너지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신체 에너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역도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의 체력이 크레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 에너지는 가장 제한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쉽게 한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가장 쉽게 감소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신체 에너지가 사라지면 다른 에너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뇌 에너지. 인간의 두뇌는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관입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 에너지는 약해졌다가 강해지고 강해졌다가 약해질 수 있지만 뇌 에너지는 학습과 지속적인 사고를 통해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뇌 에너지는 매우 다릅니다. 뇌 에너지의 차이는 주로 각 사람의 학력, 삶의 경험, 연구 및 인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제갈량은 출산 전에도 천하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제갈량은 한자의 열어쓰기 방식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과장이지만 그 차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속담에 3명의 목수가 모이면 하나의 제갈량과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명의 목수, 아니 3만 명의 목수를 합쳐도 하나의 제갈량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 에너지를 높일 수 있을까요? 뇌 에너지를 높이려면 유용한 정보, 지식, 인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썩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가벼운 경우 설사를 하고 심한 경우 중독됩니다. 뇌가 많은 무익한 것들을 단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지해지고 지능이 떨어지며 실수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집스러워지고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정신 에너지. 신체 에너지와 뇌 에너지 외에도 인간은 정신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에너지는 매우 크며 의지, 감정을 포함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이 얼마나 건전하며 감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 더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공은 신체가 가장 강하거나 두뇌가 가장 영리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신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신체가 강하고 두뇌가 영리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신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신체나 지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방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체력과 지능 모두 서초패왕 항우보다 뒤떨어졌지만 결국 항우를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우가 유방에게 패한 이유는 정신 에너지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우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뛰어났지만 유방을 만나면 한 단계 낮았습니다. 신면매복은 항우의 결전 의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패왕별이는 항우의 영웅과 미인의 사랑을 끝냈습니다. 사면초가는 항우의 슬픔과 수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의지가 부서지고 감정이 깨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전면적으로 폭발하면서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항우의 정신 에너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정신 에너지의 힘은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정신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의지가 쉽게 흔들리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정신 에너지가 약하면 쉽게 협박당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정신 에너지가 약해 충동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자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다툰 후 순식간에 뛰어내려 자살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성인이 정신 에너지가 약하면 실직, 실연, 파산을 겪을 때 자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번의 작은 타격만으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돈과 권력의 에너지. 신체 에너지, 뇌 에너지, 정신 에너지는 인간의 세 가지 기본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외에도 외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권력 및 기타 자원들입니다. 한 사람이 부유할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권력이 클수록 그 사람의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단지 이 에너지가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지는 내부 에너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난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내부 에너지가 너무 약해 외부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부잣집 자식이 방탕한 삶을 살거나
부패한 관리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부 에너지는 인간의 에너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심지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랑하고 증오하며 갈망하지만 얻을 수 없는 외부 에너지입니다. 은행 계좌에 3억 원이 있다면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점점 신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글을 보면 망설임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룹에 참여하여 뛰어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사람들과 교류하면 당신의 인식이 높아지고 뇌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건강이 좋고 인식이 높아지면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정신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돈은 질 좋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 순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체, 뇌, 마음, 돈, 권력이 인간의 5가지 기본 에너지입니다. 이 5가지 에너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에너지 흡수와 소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고 소비하는지가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시계를 착용하십시오.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호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간의식을 반영합니다. 현대 사회는 드라마와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길을 찾고 내면을 탐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바쁘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평가합니다. 고급 시계를 착용하면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재정 상태를 외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가난한 척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중 대부분은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을 경멸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성욕을 통제하십시오. 남녀 관계에서 혼란스럽지 마십시오. 성욕은 복과 재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방종은 생명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커리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몰락한 리더들의 대부분은 성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욕은 당신의 목에 묶인 밧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빠져들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인방명이라는 말은 이치를 말합니다. 넷째, 간단한 내면.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면 결단력을 자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일하기 싫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좋아하더라도 아무도 당신의 불평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나쁜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과 일들을 멀리하십시오. 특히 도덕을 이용해 당신을 구속하려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은 종종 당신을 어떤 틀에 맞추려며 당신에게 그들이 부과한 가치를 따르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러나 예의 있게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섯째, 재운을 쌓아라. 소금도 고기이고 한 푼이라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작은 돈을 아무렇게나 주머니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각각의 돈은 단지 물질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저금통을 두고 거기에 동전이나 잔돈을 넣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작은 재정을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운을 지키고 끌어들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양생. 몸이 좋지 않으면 잠을 많이 자고 정신이 좋지 않으면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신체의 회복은 잠과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의 회복은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은 지식과 감정을 기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좋은 선택입니다. 여덟째, 논쟁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양생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논쟁에 빠져들면 정신과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아홉째, 선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난할 때는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적은 돈을 들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물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풍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을 보통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선물을 준다면 당신은 기쁠까요? 그리고 공무원, 사업가, 농민이 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당신 주변에 차이가 있습니까? 선물하기는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열째, 가난한 사람의 덕목.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인생에서 한정된 시간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20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우리가 돈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거의 30세에 가까워지고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매 순간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것을 당신의 전문 분야로 만드십시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운동하고 많이 공부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